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매도의 기술이라고 할 만한 테크니컬한 방법론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그럴 입장도 못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 이 일본 주식시장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레카와 긴조의 자서전을 읽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팔분이라는 한자성어를 아시나요? 이 복팔분은 사실 이 두량종난 복팔분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채우라는 이 불교의 생활 규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한자성어를 고레카와 긴조의 자서전보다 제가 평소에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던 이 김승우 회장님의 이 돈의 속성에서 보았던 한자성어인데요. 그런데 또 이 돈의 속성을 읽을 때는 똑같은 한자성어를 봐도 이 느끼는 바가 그리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고레카와 긴조의 자서전에서 이 복팔분이 또다시 나왔는데 이 장을 읽고 저의 두 가지 과거 모습이 떠오르면서 크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만큼 이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라는 말인데요. 이 책에서도 아무리 이 매수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매수에 성공했어도 매도를 실패하면 원금도 이익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카와 긴조가 이 복팔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팔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의 의미는 이 불교에서 나온 생활 규범으로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주식 거래를 포함한 세상사에도 탐욕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또 일본 주식 격언에 붕어빵의 꼬리는 시장에 주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 말은 천장과 바닥을 노리는데 초조해하지 말고 다소의 이익은 시장에 남겨주고 확실히 일정한 이익을 확정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식이 몸을 해치듯이 천정을 노리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입는 우를 범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읽고 저의 지난 작은 성공과 실패의 이 두 가지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럼 먼저 이 실패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틀 전에 이 예전 영상 이 50억이 10억으로 녹는 걸 뜬눈으로 보며 느낀 점이라는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300원일 때 올린 글이네요. 50원인 지금 심정도 업데이트 해주세요. 크크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뒤에 크크를 보니까 어떤 의도로 이런 댓글을 쓰셨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요. 그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이 갈라 가격이 보시면 무려 300원대였습니다. 이게 올해 3월 4일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갈라의 가격이 5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면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이때의 가격도 꿈만 같은 가격이에요. 아마 몇몇 분들은 이 갈라가 과연 300원을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제가 처음 갈라를 매수했었던 그 시기는 이 갈라가 거래소에 상장이 된 곳이 이 비트루 거래소 단 한 곳만 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 이쯤 정도 됩니다. 가격은 한 3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원대에서 제일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블로그 쓴 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매수한 시점이 이 시점인데 그러다가 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장을 하면서 점차 상승을 하더니 작년 11월에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폭등을 합니다. 이 최고점이 아마 900원도 훌쩍 넘겼을 거예요. 1000원 가까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한 시점부터 이 최고점까지의 상승률을 재보니까 거의 4000%가 넘는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라에 1억 조금 넘게 투자했던 그 투자 금액이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고점 부근에서
단 한 개도 팔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직 제가 매수한 이 금액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의 하락세나 비트코인이 큰 폭의 폭락이 나온다면 이 가격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지금 보면은 이 과거에 이렇게 몇십억 원이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의 평가 금액은 너무 초라한 수준인데요. 그럼 저는 이때 왜 단 한 개도 팔지 못했을까요? 제가 그때 팔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코인이 지금 이 정도면 게임 좀 제대로 출시하고 나면 더 대박 나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썼지만 참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현재의 적정 가치를 찾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위만 바라보면서 머리 꼭대기까지 먹고자 하는 그 탐욕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도 한 것인데요. 제가 이 도지코인을 2021년 1월에 33원에 120만 개를 사서 그해 5월에 800원대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4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의 수익 실현까지 했던 건데요. 그러면 이때 제가 도지코인을 전량 매도했던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도지코인이 1달러를 갈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이런 목표가가 있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도지코인이 1달러를 가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800원대도 충분하니까 그 돈으로 리플과 갈라를 더 사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전량 매도를 결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 5월에 그 불장의 기세라면 도지코인이 1달러로 갈 거라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충분히 갈 것 같았지만 나는 여기서 그만 내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 내가 매도한 이 시점이 거의 꼭대기였던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때가 지금이 꼭대기이기 때문에 더 못 간다고 판단을 해서 판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 이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상 더 올라갈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을 팔자마자 바로 리플과 갈라를 매수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도지코인의 같은 경우는 더 갈 것 같았지만 더한 욕심은 버리고 내리자라고 결정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저는 이 고리카와 긴조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 복팔분의 장을 읽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두 가지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 내면에는 인간의 이 탐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진짜 부자가 되려면 대부분이 느끼는 이 인간의 탐욕을 거스르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진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과 이 올해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정말 인생에 큰 경험을 하고 큰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기회는 또 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는 기회에도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을 잊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는 결국은 내 자신의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도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 부족하게 채우라는 이 복팔분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다음의 기회 때는 반드시 성공적인 매도로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